예, 우리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가족과 결혼을 강의할 박민수 교수입니다. 아마 우리 학생들이 대학교 1학년이 되었는데 이 캠퍼스에서 강의실에서 만나지 못하고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 점이 어떤 점에 있어서는 참 안타깝기도 하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한 두 주간 강의실에서 여러분과 면대면으로 강의하지 못하고 이렇게 비대면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강의를 하게 된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또 우리 기독교학과 1학년 학생들이 처음으로 저와 여러분 만나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개강하기 전에 우리 학생들과 새로운 신입생이 올 때마다 개강하기 전에 우리 교수들과 학생들이 서로 얼굴을 보면서 또 인사도 하고 얼굴을 익히는 그런 하루의 시간이 있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 신입생들 얼굴도 보지 못하고 또 이름도 잘 모르고 어떤 학생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는군요. 저는 우리 기독교 학과에서 기독교 상담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박민수라고 합니다. 혹 우리 학생들이 학기 중에 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고민거리나 또 힘든 것이나 어려운 점이 있으면 또 저를 한번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과 함께 상담을 하면서 또 여러분들의 고민을 같이 듣고 해결해가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학기는 우리 1학년생들과 함께 가족과 결혼 그리고 애착이론이라는 과목으로 강의를 할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제 대학생이 되면 중학교, 고등학교와 달리 우리 학생들 스스로 주도적인 학습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는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이나 학교 오고 하는 것을 모두 다 이렇게 체크도 하지만 대학에 와서는 우리 학생들 스스로 모든 것을 해가고 또 공부도 하고 출석도 하고 레포도 준비하고 레포트도 준비하고 그렇게 해가야 됩니다. 아마 스스로 해야 될 겁니다. 갑자기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는 시간 내에서 공간 내에서 이렇게 좀 타이트하게 운영되어 오다가 대학교 오면 모든 것이 좀 자유롭게 놔두니까 자유롭게 이렇게 캠퍼스 생활하다 보면 나 자신도 모르게 좀 느슨해지고 또 게을러지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학생들이 1학년 때부터 좀 시간을 착실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대학 수업할 때는 교과명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교과명, 과목명입니다. 이번 학기 저와 여러분이 함께할 과목명은 결혼과 가족과 결혼 그리고 애착관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과목명을 우리가 고민해 보는 겁니다. 교과목의 이름을 고민하고 그 개념을 좀 어느 정도 정립하면 이 과목을 한 학기 동안 이 수업을 여러분 해갈 때 좀 편안히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죠. 이 과목의 이름이 가족, 결혼, 애착관계 이 세 단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족, 결혼, 애착관계. 아마 여러분들은 가족과 결혼이라는 단어는 아마 익숙해져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애착관계라는 것은 좀 처음 듣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또 들었던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사실 애착관계라는 것은 심리 상담에서 하나의 이론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심리 상담 이론이 지금까지 소개되는 것에서 400여 가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400여 가지. 그 중에 하나가 애착관계입니다. 우리가 이 과목을 들을 때 세 가지 개념에 대해서 먼저 개념을 정립해야 됩니다. 첫째, 가족입니다. 둘째, 결혼입니다. 셋째, 애착관계입니다. 그럼 먼저 하나하나씩 정립해 갑시다. 먼저 가족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면 가족의 구성원은 누구인가? 이런 질문부터 해가야 됩니다. 사실 가족의 개념이라는 것이 시대에 따라서, 사회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그 개념이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고 앞으로도 바뀌어 갈 것입니다. 그런 학문적인 세계에서 또한 전통적인 입장에서 가족의 개념이 뭘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회학이나 여러분의 사회 탐구 시간에도 배웠지만 모든 사회의 가장 중심적이고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가족이라고 합니다. 즉 가족이 건강해야, 가족이 행복하고 가족 관계가 잘 되어야 그 주변에 있는 사회 관계가 잘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겪고 있는 심리적인 문제, 우리 사람들이 겪고 있는 마음의 아픔, 우리 사람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열등감이나 우울증이나 또한 강박장애나 공황장애나 또 여러 가지 ADHD나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들이 산져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현재 겪고 있는 이 마음의 문제나 심리적 아픔이나 우울이나 정서적인 이런 장애나 이런 것들은 어디로부터 기인되었을까라고 말했을 때 일반적으로 심리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한 말이 100%는 아닙니다. 100%는 아니고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의 이런 것들은 가족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00%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이 건강하면 그 안에 자란 사람은 건강하고 또 그 안에 자란 사람이 건강하면 그 다음에 자녀를 구성할 가족이 건강하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가족 상담이 태동하게 되는 하나의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가족이란 무엇인가? 가족의 개념은 무엇인가? 무엇을 가족이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가족이 건강할까? 이 방법들을 오늘 이번 학기 수업을 통하여서 같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학문을 통하여서 같이 좀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대학교 1학년 때 이 과목을 듣는다. 아하, 그럼 굉장히 좋은 어떤 선택됐다.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학교 1학년 때 내가 소망하고 내가 꿈꾸는 가족이 뭔지 정립하고 대학교 1학년 때 어떻게 하면 이런 내가 꿈꾸고 소망하는 가족을 이룰까? 그걸 학문적으로 그 개념을 정립하고 학문적으로 그 개념을 정립하고 난 후에 그 방법을 참 터득한다면 앞으로 여러분이 이룰 가정이 참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의 개념을 정립하고 어떻게 이 행복한 가정을 이룰 것인가?
좀 학문적으로 정립해보는 것이 이 과목입니다. 그래서 가족의 개념에 대해서 뭘까? 가족의 구성은 무엇을 이루는가? 무엇을 가족이라 하는가? 그것을 좀 학문적으로 좀 같이 공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갑니다. 두 번째입니다. 첫째, 가족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가족이 뭔가? 사실은 여러 가지겠지만 영어로는 다음 시간에 강의하겠습니다만 family라고 말합니다. family는 F-A-M-I-L-Y입니다. family. 이것은 영어 단어 하나하나에 이렇게 보면 영어 철자 family라는 영어 단어 철자 하나하나를 해석해 보면 가족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family부터 F라는 단어 이 철자는 뭐의 약자일까? FA father입니다. 아버지입니다. M은 뭐의 약자냐? mother. 어머니입니다. 아버지의 어머니. 이렇게 보면 여러분 좀 알 수 있겠죠? 가족 구성의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 이런 것입니다. 구성 자체가. 그 다음에 ILY는 뭘까? I는 I입니다. I, 나입니다. L, love입니다. love. Y, you입니다. I love you.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즉 가족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는 아버지와 엄마다. 그러면 이 아버지 엄마는 어떤 관계로 이루어져야 할까라고 했을 때 I love you.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로 사랑을 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족이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가족의 개념을 정립할 때 엄마 아빠가 뭘 통하여? 사랑이라는 개념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 가족이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우리 속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장차 이룰 가족은 뭐가 핵심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남녀 간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이 핵심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그럼 두 번째, 결혼이라. 서로가 혼인을 약속해서 결합된 것입니다. 결합됐다. 혼인으로 서로 결합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번 가족과 결혼해서 먼저 여러분과 함께 이 수업을 통해서 정립해 보기로 하는 것은 결혼의 개념이 뭘까? 이걸 아마 우리 학생들과 같이 고민할 겁니다. 결혼의 개념이 뭘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결혼의 목적이 뭘까? 우리는 왜 결혼할까? 무엇을 위해서 결혼할까? 사실 시대에 따라서 결혼하는 목적과 이 결혼하는 목표도 이렇게 바뀌어 옵니다. 그래서 중세 초대 시대부터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 결혼의 의미가 뭐고 결혼의 목적은 뭐고 결혼을 왜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결혼하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21세기를 살아가고 앞으로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대학생들이 여러분 30년 후에 여러분 세대 가서는 결혼을 왜 할까? 이것이 조금 더 명쾌한 개념을 좀 정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걸 하는데 결혼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는 데 도움을 학문적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이 수업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가족과 결혼할 때 쉽게 말하면 결혼 예비 학교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또한 이 과목을 조금 더 자세히 공부하고 또 자세히 이 과목을 통해서 사실 연애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사귈 것인가를 같이 이렇게 공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손자 병세에 보면 지피지기면 백전불태가 있습니다. 지피지기라, 상대를 알고, 지피 상대를 알고, 지기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게가 된다는 겁니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게 된다. 우리가 연애를 할 때도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해서 사귀면서도 그 안에는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을 때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중요하죠. 그러면 이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서로가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아느냐? 남자와 여자의 다른 점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이 결혼과 가족 그리고 애착 이론을 강의해 드리면서 먼저 좀 이렇게 중점적으로 두고자 하는 것도 맨 처음에 강의할 나갈 부분도 사실은 이 개념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뭐가 다를까? 어떤 부분이 다를까? 남성과 여성의 다름을 좀 아는 것을 좀 여러분들에게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심리학적으로 강의를 좀 할까 생각합니다. 조금 더 세밀히 가면 이 남자와 여성의 두뇌 심리학의 차이, 두뇌 심리학적으로 이 다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공부를 좀 하자. 또한 두 번째는 남자와 여자의, 남성과 여성의 행동 심리학의 다름을 좀 우리가 알자. 세 번째는 남성과 여성의 정서적 차이를 알자. 정서 심리학. 그래서 다름을 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심리학적으로 두뇌 심리학, 그 다음에 행동 심리학, 그 다음에 정서 심리학적으로 서로 다름에 대해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학문적으로 살펴보고 또 그것을 우리가 이래서 다르구나. 사실 대학생 때 이 다름을 학문적으로 정립한다. 이게 참 중요하다 봅니다. 아니, 결혼을 떠나서도, 가족을 떠나서도 우리가 일반 사회생활 할 때도 아니면 지금 대학에서 대학생 동기들과 친구 관계를 할 때도 남성과 여성이 친구로 갈 때도 또한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를 갈 때도 서로의 다름을 알 때 뭐 할 수 있는가 하면 서로가 연합할 수 있고 합의될 수 있습니다. 그럼 훨씬 갈등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과 특히 두 번째 결혼에 가서는 남녀 간의 어떤 사랑이라는 가장 기초를 통해서 가장 사랑이라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핵심의 틀을 그 위에 이 사랑이 좀 전략적으로 이 사랑이 더 참 성숙된 사랑으로 가려면 남성과 여성의 다른 점을 서로가 알고 학문적으로 서로 알고 그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가운데서 서로가 이해를 하고 서로가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럴 수도 있구나 이해를 한다면 우리 갈등을 많이 해소할 수 있습니다. 왜 남자와 여자가 연애를 할 때 그토록 싸우느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도 정말 서로 죽고 못 살아서 결혼했는데 결혼하면 왜 갈등이 생기느냐? 왜냐하면요, 우리 각자는 여러분이 20살이라면
20년을 다른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첫째, 자라는 환경의 차이라. 둘째, 문화의 차이라. 셋째, 더 큰 것은 남자와 여자의 차이라. 남성과 여성의 차이라. 남성과 여성이 아까도 말했지만 두뇌가 다르고, 두뇌 심리학이 다르고, 행동 심리학이 다르고, 정서 심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번 강의에서, 이번 학기의 수업을 통하여서 이런 다른 점들을, 차이점을 알고 합의라. 그래서 그 차이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같이 공부하자 이거죠. 공부하자 이거죠.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래, 첫째는 가족에 대한 개념이 정립돼야 되고, 정립하였고, 둘째는 결혼에 관한 개념이 정립하였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여러분의 과목명이 또 하나 애착관계입니다. attachment. 쉽게 말해 이거죠. 애착이라. 사랑으로 어디에 붙어있다 이런 뜻입니다. 애착. 여기 우리 학생들은 뭐에 여러분이 애착되어 있나요? 뭐 사랑으로 붙어있나요? 애착관계는 우리가 알다시피 현대정신분석학이라 이런 말합니다. 현대정신분석학이라. 우리 학생들 어렵죠? 정신분석학. 사실 여러분들이 사회탐구 시간에 다 공부했을 겁니다. 여러분의 성격 형성이나 성격 심리나 또한 성격 발달했을 때 아마 여러분들 중에 모두 다가 대부분이 시그먼트 프로이트에 대해서는 들었을 겁니다. 프로이트. 그래서 심리치료학의 아버지는 프로이트입니다. 프로이트로부터 우리 심리치료학이 나왔습니다. 프로이트의 심리학에서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들어보시죠. 무의식, 전의식, 의식이라. 의식의 세계는 무의식이 움직이고 있다. 또 성격 발달, 프로이트의 성격 발달을 보면 초자아, 자아, 원욕이라. 이런 단어들이 프로이트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또 혹시 들어보셨나요? 방어기제라. 이래 방어기제. 이것도 프로이트에서 만들어집니다. 욕구 이론이라. 프로이트에서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프로이트의 이론을 중심으로 해서 영국입니다. 영국에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을 공부하면서 멜라니 클라인이나 또 위니컷이나 또 존 벌비나 최근에는 또 비온이나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애착관계라는 현대 정신분석을 만들어냅니다. 이건 뭐냐면, 애착관계는 뭐냐면 사람의 성격은 어떻게 형성될까? 여러분 심리학자들의 90% 이상은 성격은 후천적이다 이런 말합니다. 성격은 후천적이다. 성격은 기질은 선천적이지만 성격은 후천적이다. 태어나면서부터 형성된다. 무엇에 의해서 형성되는가 하면 환경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의 성격은 형성된다.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어린 시절에는 부모다 이래 말합니다. 프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인간을 생물학적으로 봤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래 프로이트가 우리 사람들을 볼 때 성격 형성은 만 6세 이전에 형성된다고 봅니다. 우리 사람들은 프로이트가 볼 때 우리 사람에게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욕구라. 뭔가가 신체적으로 채우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 어린 시절에는 그 욕구를 입을 통해서 그 욕구를 채우러 갑니다. 아주 갓난아기 때는 이 입을 통해서 이 욕구가 초과하는 것은 채워짐이라. 채워지면 뭘 만족시키느냐? 즐거움, 플레저, 즐거움을 만족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프로이트가 봤을 때 사람들은
생물학적으로 즐거움을 추구하는데 그 즐거움은 신체를 통해 추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어릴 때는 입을 통해서 즐거움을, 이것이 구강기랍니다. 입구자. 입을 통해서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욕구를 채우고자 합니다.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결핍이 됩니다. 결핍이 된 욕구는 사라지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은 이 결핍된 욕구는 심리적으로 바뀐다. 심리적으로 바뀐 결핍된 욕구가 욕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사라지지 않은 욕구는 사라지느냐? 사라지지 않은 욕구는 어디로 가느냐? 프로이트 말은 무의식이라는 마음의 밭에 가서 이렇게 묻혀진다. 그 무의식이 우리 현재 나의 의식의 세계로 움직인다. 이렇게 프로이트는 말합니다. 그럼 구강기가 지나면 항문기입니다. 사람은 이제 이것이 가장 기본에, 먹는 것이 기본이 되면서 그 다음에 항문기라. 항문기에 이르는 것이 배변 훈련이라. 즉 소변과 대변. 이때 사람들이 소변을 하고 대변을 하면서 그 안에서 즐거움을 이래 유지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배변 훈련할 때에, 소변과 대변을 할 때에, 그것을 내가 소변을 하고 대변을 깨끗이 이 부모들이 치워주며 그 안에서 꽤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여기 우리 학생들도 이 소변을 참고 있다 하면 참고 있다가 우리가 소변을 참고 나도 모르게 어이씨 와 이런 말하죠. 그게 뭐냐? 쾌를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에 이 어릴 때 이제 배변 훈련을 하는데 소변을 가려야 되고 이 대변을 가려야 되는 그 시점에 이 어린아이가 변을 못 가립니다. 소변을 했습니다. 변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놈의 부모들이 부끄러움을 줍니다. 이렇게밖에 못하냐고 타박을 줍니다. 그리고 소변하고 배변을 깨끗이 치워주지 않습니다. 그럼 뭐냐? 이것이 결핍이 되는 거죠. 즐거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소변하고 이 대변했을 때에 깨끗이 치워주지 않거나 뭐 잘못했을 때에 꾸지람을 주면 얘가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이걸 계속 억압됐으면 성인이 돼서 뭐로 간다? 결벽증으로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벽증이라. 이 욕구입니다. 그럼 항문기를 지나면 어디로 가느냐? 항문기를 지나면 이 난근기로 옵니다. 성기기다. 그러면서 장복기에 이렇게 넘어갑니다. 프로이트가 봤을 때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마음의 병과 열등감과 또한 낮은 자존감이나 우울증이나 공황이나 이런 것들은 만 6세 이전에 채워지지 않은 욕구가 무의식이라는 밭에 묻혀버려서 무의식이라는 밭에 묻혀있는 그 결핍된 욕구가 이것이 쿵떡쿵떡 올라오면서 의식의 세계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 욕구 이론 이렇게 말합니다. 이 1900년에 이렇게 출발했죠. 1900년에. 프로이트가 1900년에 꿈의 해석이라는 책을 내면서 이렇게 정신분석이 시작됩니다. 그럼 프로이트의 이 정신분석학의 영향을 받고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정신분석학이 현대로 개성이 됩니다. 그게 현대 정신분석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곧 크게는 대상관계고 그 안에 애착관계가 있습니다. 이 애착관계는 영국이라는 나라를 중심으로 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의 현대로 새롭게 해석하고 조명된 겁니다. 즉 그 애착관계에 있어서는 뭘 말하는가 하면 3세 이전입니다.
3세 전에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그 사람의 성격이 형성된다.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성격이 형성된다. 자, 다시 정리합시다. 프로이트는 양육자라기보다는 나의 욕구입니다. 욕구 급선입니다. 나의 욕구가 채워졌냐 채워지지 않냐, 해소가 됐냐 결핍이 됐냐, 나의 욕구입니다. 그래서 욕구 이론 갑니다. 애착관계에서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욕구가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그것도 누가? 양육자가 그 사람을 어떻게 돌봤느냐, 양육자가 그 사람의 어린 시절 아기 때 어떻게 돌봐주었느냐, 어떤 관계를 맺어주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이 형성된다고 이래 말합니다. 그럼 양육자는 누굴까? 양육자는 누군가 했을 때 우리가 크게는 우리를 어린 시절에 양육해준 사람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낳은 부모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나를 키워준 사람이 양육자입니다. 꼭 여기서 양육자라는 것은 나를 낳아준 부모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에 나를 키워준 그분이 양육자입니다. 어린 시절에 나를 돌봐주고 키워준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내 성격이 형성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애착관계와 대상관계에 있어서는 몇 세 이전의 경험이 중요한가 하면 3세 이전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합니다. 3세 이전이 나의 양육자가 나에게 나를 어떻게 돌봐주고, 어떻게 사랑해주고, 어떻게 수용해주고, 어떻게 용납해주냐에 따라서 내 삶의 형성에 하나의 이미지가 형성된다, 이런 말은 이미지가 형성된다. 이미지가 형성된다. 그 이미지가 나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되고, 그 이미지가 타인을 바라보는 눈이 되고, 그 이미지가 사회를 바라보는 눈이 되고, 조금 더 발전되면 그 이미지가 신을 바라보는 눈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런 것이죠. 그 양육자의 관계에서 형성된 그 이미지가 아주 긍정적입니다. 아주 사랑이 넘칩니다. 아주 돌봄을 많이 받은 그 이미지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미지가 나를 볼 때 뭐라고 보는가 하면, 나는 사랑받은 사람이야. 나는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야. 이런 이미지가 형성되는 거죠. 그 이미지를 가지고 사랑을 주고받고,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아주 선하게 사랑을 주고받는 사람, 이래 보는 거죠. 사회를 볼 때도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신을 볼 때도 아주 사랑을 주고받고 있는 관계로 봅니다. 그러나 그 대신에 그 반대로 양육자가 만 3세 전에 나를 돌볼 때에 돌봐주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사랑과 인정을 받기로 하는데 그것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이미지 속에 그 양육자가 나에게 심어준, 관계를 통해서 나에게 심어준 이미지가 부정적입니다. 비관적인 이미지가 형성되었습니다. 그 형성된 부정적인 이미지를, 이런 안경을,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내가 이 부정의 이미지를 안경을 끕니다. 그리고 나를 봅니다. 내가 나 자신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내가 나 자신을 비관적으로 봅니다. 그 이미지를 가지고 타인을 봅니다. 남자친구를 봅니다. 여자친구를 봅니다. 다른 사람을 봅니다. 부정적으로 봅니다. 비관적으로 봅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타인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사회를 봅니다. 세상을 봅니다. 세상을 보니까 저 세상도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비관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신을 바라봅니다. 신을 바라보니까 그것도 부정적으로 보이고 비관적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애착관계입니다. 이런 대상관계, 애착관계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내 성격은 이렇게 해서 형성되었구나. 이것이 내 성격을 형성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었구나. 내가 깨닫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고 타인을 바라봅니다. 타인을 바라보니까 저 사람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하는 것들도 이런 그 어린 시절의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이렇게 형태돼서 이렇게 되었구나를 내가 이해하게 됩니다. 내가 상대를 이해하고 나면 그럴 수밖에 없구나라고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애착관계입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애착관계를 통하여 대상관계를 통하여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또 타인을 이해하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나도 나에게 나를 공감해 주는 사람, 또 이 대상관계를 통해서 내가 나의 남자친구, 나의 여자친구, 나의 배우자, 나의 또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양육자가 되어줘서 그 사람이 뭔가 힘들어하고 아플 때 비난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충분히 안아주는 엄마의 역할, 굿 인업 쭉 안아주는 엄마의 역할, 이것을 되어보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수업을 통하여서는 참 꿈꾸는 것이 있습니다.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 수업을 통하여서 미래의 우리를, 미래의 이룰 가정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준비하는 시간.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의 가정을 이루었을 때에 좋은 아빠, 좋은 엄마가 돼서 그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내가 좋은 것을 받았으면 그대로 물려주고, 내가 아프고 상처를 받았으면 우리 대에서 끊어버리고, 우리 대, 여러분 대에서 끊어버리고, 내 세대, 그 다음 세대부터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형성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가 이렇게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여러 우리 신입생들이 젊은 나이고 또 20대 다 20살 꿈같은 나이에 이 과목을 통하여서 남성과 여성을 알고 다름을 알고 그 다름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가 될까, 어떻게 합의될까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고, 또 애착관계나 대상관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사람에게 충분히 안아주는 양육자 역할을, 엄마 역할을 하여서 서로 공감해주는 그런 기술을 좀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수업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저도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준비하고 강의하고, 또 여러분들도 이번 수업을 통하여서 1학년들이지만 같이 이 고민하고 또 질문하고 연구하여서 우리가 한 학기를 다 마쳤을 때, 내가 이런 것을 얻었구나. 그냥 대학교에 와서 그냥 학문의 세계에서 학문만 얻은 것이 아니라 앞으로 평생의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실제적인 것을 배웠구나, 실용적인 이 학문을 배웠구나라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도 최선을 다해서 이 강의를 준비하고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여러분들은 또 적극적으로 이 수업에 참여하여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궁금한 거나 이런 거 있다면 서로가 질의응답하고, 또 저도 여러분들에게 내 경험을 얘기하면서 또 부족한 학문 쪽 또 연구해서 우리가
결혼, 가족, 그리고 애착,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는데 건강한 개인과 건강한 타인이 만나서 아름다운 결혼하고 그걸 통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